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커바웃 아트의 토커 김찬용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영상이 역시 고리타분한 미술 얘기보다는 좀 더 약간 여러분 전시 즐기는데 팁이 되는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전시 고르는 노하우 실전 버전으로 직접 제가 뭐 어떻게 보통 찾고 고르면 좋다라는 좀 디테일의 팁을 좀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전시하고 있고 그 티켓 어디서 사지 이런 거 알아보시는 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일반적인 건 티켓 판매 사이트가 있겠죠. 뭐 인터파크 티켓이 됐든 예스24든 요즘은 뭐 29cm 이렇게 대형 전시들이 티켓 판매를 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은 아예 막 그런 것도 뜨죠. 지금 뭐가 제일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수치들도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지금 무슨 전시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쪽에 소개되는 전시는 속된 말로 좀 돈 많은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기획을 위해서 자본이 투자된 전시이기 때문에 티켓도 좀 고가로 판매가 되거나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나는 굳이 관람객 많은 전시 말고 좀 저희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구매가 됐든 아니면은 좀 더 젊은 작가들의 실험 도전이든 이런 걸 좀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인사동 갤러리 같은 데 가면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서울 아트 가이드라는 매거진이 있는데요. 매달 지금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시를 아예 싹 리스트업 해주는 공간도 있고요. 굳이 뭐 오프라인 잡지까지는 필요 없다 하신다면은 네오룩이란 사이트가 되게 오래전부터 국내 이런 다양한 전시를 다 리스트업 하는 공간, 자료가 방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전시를 온라인으로 보실 거면 네오룩 혹은 아트 허브 이런 채널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학술적이거나 실험적인 걸 볼 건 아니고 지금 딱 보기 좋은 거 뭔지 쉽게 고르고 싶다 하신다면 이건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PD님, 작가님이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오또기 그리고 크раф티? 요즘 인스타그램 이렇게 SNS 계정에서 이런 실질적인 꿀팁 되게 잘 전달해주는 이런 채널들, 페이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 채널에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큐피커도 요즘 페이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용하셔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인기 있는 전시는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보여드릴 거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 제일 대중적인 전시 개념으로 갈게요. 말씀드렸던 인터파크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죠. 홍보 페이지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스크롤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전시라고 돼 있는 거 누르시면은 지금 진행 중인 전시들 이렇게 티켓들 구매하실 수 있고 그 중에 저는 아마도 올 겨울 시즌에 제일 좀 대중적으로 볼만한 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이 전시를 어떤지 가시기 전에 예측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오픈한 바로 다음날 가서 직접 보고 오긴 했는데요. 보기 전에 알고 싶다 이게 당연한 생각이죠. 일단 들어가시자마자 여기 별점 표시 있죠. 지금 8.5 이거 티켓 구매하신 분들이 매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 사실 별점 신봉자여서 영화 볼 때 별점 안 좋거나 평론가 평 안 좋으면 일단 고민하거든요. 이런 성향이시라면 별점을 받는데 인터파크 기준으로는 7.5 이하다 이러면 일단 좀 심오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무난하다 하면은 인터파크에서 8.0 이상은 유지가 될 거고요. 인터파크에서 9.5 이상이다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다. 별점도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티켓 가격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쭉 있죠. 좀 스크롤 내리면서 보여드리면 보통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이 공연 시간 정보, 공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시 시간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휴관일이 언제이고 마지막 입장이 언제 가능하고 문화가 있는 날 이런데 언제인가 이런 거 이제 기본 정보가 써 있을 거라서 방문 일정을 대충 언제쯤 가야지 생각하신다면 이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기획사에서 직접 만든 홍보 페이지, 홍보 정보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티켓으로 묶음 구매도 가능하다, 어디서 예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한 번씩 저희가 강조해서 소개해드리는 미술관마다 관람 매너가 막 있다 이 얘기를 종종 해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도 관람 방법 해가지고 어떻게 예매하고 어떻게 방문해서 봐달라 이런 기본적인 지키셔야 되는 룰 같은 것도 함께 좀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 해가지고 이건 이제 티켓에 대한 유의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문화가 있는 날에 갔다 왔는데 문화가 있는 날은 50% 티켓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날 구매한 티켓은 그날만 써야 됩니다. 근데 일반 티켓으로 아마 구매하신 거는 기획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정가로 구매한 티켓은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유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이제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내가 예정한 구매한 날짜에 못 가신다면은 전화해서 직접 문의하시면 되고, 여러분 문의하실 때 제가 예전에 조화 강조할 때 그거 있었죠. 전화 통화했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굳이 친절하게 후기 써줄 필요도 없어서 나쁘게 대하면 일단 봐준 다음에 별점 테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약간 당해봐야 이 사람들이 착해져서 저도 고용되는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긴 한데, 그 외에 밑에 있는 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 내용들 이제 텍스트로 다시 한번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묶음 이벤트 판매는 전시마다 이제 뭐 며칠에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슨트 같은 것도 보통 언제 도슨트가 운영된다 이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도 써 있죠. 전시장 내 체험학습 및 해설 진행 관련 해가지고 지금 이 공간은 내부의 안전을 위해서 사설로 외부에서 도슨트 가는 프로그램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원봉사 해설이나 인증되어 있는 그 큐레이터와의 대화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게 공지가 되어 있고요. 대신 오디오 가이드 유료로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안내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정보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상세 정보라고 해서 되게 길게 스크롤돼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건데요. 훅 내리면서 보여드리면 포스터, 일단 전시 기간하고 여러분 포스터에 들어간 게 그 전시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지금 이게 벨라스케스 작품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보러 가는 거구나 정도로 일단 포스터의 그림이 내 취향에 맞는지 참고하시면 되고, 내리시면은 지금 합스부르크 600년대 있고 빈 미술사 박물관 특별전 돼 있죠. 이거 오스트리아 이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품이 왔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밑에 이제 왜 이게 오게 됐는지 정보가 있는 거죠. 수교 13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서로 국공립 공간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일부 선택된 그 600년의 유물 중 일부가 온 거다 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이렇게 지금 국공립미술관에 이거 잘 해놓은 거라서 관람 포인트 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런 거 볼 수 있다라고 잘 정리해놨죠. 섹션별로 거장들의 작품 볼 수 있고 유물도 볼 수 있고 이런 초상 작품들,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야기도 볼 수 있고 제일 최근의 이야기까지 그 빈의 마지막까지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전시 구성이 전반적으로 1부, 2부, 테마 3부, 4부, 5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시 개요는 위에서 우리 잠깐 보고 내려왔지만 일정이나 어디서 왔고 제일 중요한 게 전시품, 이거 표기하는 게 원래 양심상 맞는 거라고 했죠. 여긴 양심이 있다 보니까 대표작 다 써있죠.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이게 이제 대표작이라고 되어 있고, 루벤스 작품, 브류얼 작품 같은 대가들의 작품이 있다. 플러스 빈 미술사 박물관 대표 소장품 96점 출품,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100개에서 150개가 일반적으로 많이 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례적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뭐 300점 이상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00점이 다 막 유화로 채워지고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예품이 됐든 판화가 됐든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여긴 그냥 소장품이라고 묶어서 얘기해놨죠. 가시면은 유화 작품이 제 경험상 한 70-80% 될 거고요. 그럼 공예품이 나머지 한 20-30%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안 써 있으면 후기 같은 걸 통해서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관람 시간이 요일에 따라 지금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죠. 이런 언제 갈 수 있고 정가가 얼마고 할인가가 얼마인지 쭉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포스터 제일 밑에 보라고 했죠. 지금 제일 밑에 있죠. 공동주최 국립중앙박물관 빈 미술사박물관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은 가치 투자해서 홍보 마케팅을 좀 돕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랑 국가 간의 전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전시 주체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빈 역사박물관이 같이 한 거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이 일반적인 소규모 기획사보다 훨씬 나아서 저도 가보니까 좋았던 게 음악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점자를 이용해서 작품의 전보나 작품의 이미지를 굴곡을 이용해서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좀 디테일한 조화가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주체가 국립중앙박물관이면 웬만하면 되게 애정 있게 기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옆에 여긴 디테일하게 운영까지 써 있죠. 운영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직접 스텝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거라서 갔는데 혹시라도 말씀드렸던 나를 열받게 하는 좀 매너 없는 스텝을 만났다. 그럼 그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항의를 하면은 교육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저희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댓글에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좀 신경 쓰여서 좀 말씀만 좀 드리면 그 스태프들이 친절하기에는 경제적 처우 환경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솔직히 전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10년 동안 돈 못 받고 일했던 사람이라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게 내가 오는 사람을 막대하거나 짜증낼 수 있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데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내가 얼마를 받느냐를 떠나서 친절하게 근무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흥행하는 전시는 너무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좀 예민한 분도 많다 보니까 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입장이어서 이왕이면 이런 거 문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티켓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아니 저기요 이러면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야 티켓 어디서 사? 이렇게 이쪽에서 먼저 가버리면은 당연히 상대방도 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호 간의 예의를 지켰을 때 그 좋은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는 느낌으로 포인트만 딱 3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광고를 보실 때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인해라. 몇 점인지, 얼마인지, 뭐 몇 시에 볼 수 있고 도슨트 언제 하고 이런 정보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으면 그래도 뭐 기본은 잘 지켜져 있는 전시다. 그럼 제일 밑에 주최하고 주관 그리고 운영 체크해 보시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 정보로는 내가 아직 많이 안 봐가지고 확신이 안 된다 하면 함정을 피하기 위한 요소는 별점을 봐라. 후기를 좀 참고하시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전시를 고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어디든 다 갑니다. 갤러리든 대항공간이든 대중전시든 국립공간이든 이게 분명 취향이 확고해지면은 상대방 거 싫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너무 상업이야. 에이, 너무 어려워. 각자의 관점이 갈릴 수 있는데 내가 저걸 다 봐야지 뭐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음악으로 생각했을 때 클래식 음악이라고 무조건 위대한 게 아니고 아이돌 음악이라고 무조건 저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레드벨벳이 엄청나게 훌륭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농담 섞어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다 보면 각자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 여러분만의 꿀팁이 생길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흡수하시고 세 번째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댓글로 또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